안녕하세요. 이제 코스페이시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오늘은 가상숲 만드는 그런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에 로그인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제작 화면의 기본 메뉴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에 카메라가 있죠. 이것은 코스페이시스를 플레이했을 때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데 그 체험하는 사람의 관점 또는 시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보는 장면이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보면 라이브러리, 업로드, 배경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것은 어떤 오브젝트를 삽입하거나 코스페이시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배경을 지정해주는 그런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유, 코드, 플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작한 작품을 공유하고 또 오브젝트를 코딩하고 또 실행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본 메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라이브러리, 업로드, 배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라이브러리라는 메뉴는 코스페이시스에서 제공해주는 각종 오브젝트들을 가상현실 공간에 직접 삽입해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에서 동물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육상에서 사는 동물들, 바다에서 사는 동물들, 하늘을 나는 동물들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 저는 강아지를 가져올게요. 강아지를 드래그해서 가상 공간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상 공간에 강아지라는 콘텐츠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업로드라는 메뉴가 있죠. 업로드는 코스페이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오브젝트 이외에 사용자가 직접 오브젝트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곳에는 이미지, 3D 모델, 또 비디오, 또 소리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아래쪽에 보면 웹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죠. 웹 검색을 누르고 이곳에 강아지라는 용어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를 검색하면 다양한 강아지 관련된 강아지 이미지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강아지를 선택해서 코스페이시스 창에 가져오면 강아지 이미지가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메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있죠. 강아지 오브젝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오브젝트를 회전하거나 확대, 축소하는 그런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또 이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또 다른 세부 메뉴가 표시됩니다. 오브젝트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코딩을 하기 위한 설정, 말하기 버튼, 또 물리량을 부여하는 기능, 그리고 이동하거나 애니메이션을 지정하거나 또는 재질, 즉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세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문장을 통해서 말하기 기능과 생각하기 기능이 한번 실습해 보겠는데요. 말하기 강아지니까 멍멍 한번 쳐볼까요? 네, 치면 바로 멍멍 하면서 말풍선이 나오죠. 멍멍 말고 생각하기로 가서 다른 용어를 써볼게요. 가상현실 너무 재미있다. 이렇게 쳐보니 강아지가 가상현실 너무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말풍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기와 생각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가 말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모양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은 이 각 오브젝트마다 특색 있는 동작을 제공해주고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뛰거나 짖거나 먹거나 달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동작이 제공되어 있죠. 물론 이
애니메이션은 코딩으로도 나중에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 메뉴가 있는데요. 재질은 오브젝트의 색상이나 불투명도를 조정해서 오브젝트를 다르게 표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코드 메뉴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코딩할 때 설정하는 것인데요. 코스페이시스에 많은 오브젝트들이 나중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코딩할 때 다 목록이 뜬다면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무엇이지?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내가 꼭 코딩하기를 원하는 그런 오브젝트들만 코디에서 코블록스 사용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들만 나중에 코딩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오브젝트를 코딩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만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코드 메뉴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코드라는 그런 메뉴가 있죠. 한번 선택하시면 코블록스와 스크립트 두 가지 코딩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쉽게 코딩할 수 있도록 블록 코딩 형태인 코블록스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를 블록 코딩으로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코딩 블록들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현실 공간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가상현실 콘텐츠의 배경이 좀 멋있게 제공됐으면 좋겠죠. 자, 아래쪽에 배경이라는 메뉴가 있죠. 배경을 선택하면 수정 모드와 필터, 바닥 이미지, 배경 음악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번 작품의 주제는 가상현실 숲입니다. 그래서 코스페이시스에서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가상현실 공간에 어울리는 배경을 선택하면 좋은데요. 자, 먼저 배경을 선택해 볼게요. 배경을 선택하니 여러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상현실 숲과 좀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그런 배경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나무로 만들어진 근사한 가상현실 숲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다양한 오브젝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을 좀 더 꾸미기 위해 라이브러리에서 자연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식물과 또 바위 같은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을 먼저 제가 선택해 볼게요. 자, 제가 여러 가지 풀을 가져왔는데 하나만 있으면 좀 그렇죠? 몇 개를 또 더 가져올게요. 이 풀들이 많이 있어야 뭔가 숲과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이걸 하나씩 가져오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에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사용하면 원래 있었던 오브젝트 그 자리에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복사를 하려니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선생님이 똑같은 것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사하고 싶은 것을 오른쪽 마우스로 블럭을 정해서 많이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시고 이것들을 이동을 하시면 여러분이 선택했었던 오브젝트들이 바로바로 복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만들려고 하는 많은 오브젝트를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식물과 바위 등으로 가상현실 공간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물 주위에 여러 가지 돌멩이들을 가져다 놓으니까 정말 숲에 있는 호수와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여기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을 먹는 동물들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코끼리가 생각나는데 코끼리를 가져와서 물을 먹는 엄마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동물에서 코끼리를 찾아보세요. 코끼리를 가져와서 적당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Alt키를 이용해서 또 다른 코끼리를 옆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코끼리는 좀 크기가 작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기 코끼리로 만들어서 두 코끼리가 물을 먹는 것 같이 사이좋게 물을 먹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코끼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숲에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동물들을 가져와서 이 숲을 한번 꾸며보세요. 다양한 동물들을 가져와 보세요. 저는 얼룩말도 좀 가져와 볼까요? 얼룩말들도 몇 마리 가져와서 사이좋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오면 되게 재밌겠죠. 네. 얼룩말 또는 다양한 토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곳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토끼들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숲에 돌아다니는 사자 한 마리를 좀 가져와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자, 사자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숲은 사자와 여러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곳이에요. 이렇게 여러 동물들도 오니 숲이 정말 여러 동물과 식물들이 함께 있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 있으니까 너무 단조롭죠. 자,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을 코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자를 선택하시고요. 사자를 코딩할 수 있도록 코블록스 사용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사자의 동작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자를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또 돌게 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주 정말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경로를 지정해서 그 경로를 따라서 동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이동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자가 움직일 경로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경로를 가져오겠는데 경로는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특수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특수에서 원형 경로를 가져오시고요. 사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원형 경로를 크게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원형 경로를 만들고 원형 경로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점들이 나오죠. 그 포인트들을 이동하면 그 경로가 자연스러운 경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 형태로 바꿔주시면 사자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자가 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게 사자를 경로 위에다가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네, 이제 사자가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 가셔서 동작에 가시면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온 사자를
이 경로가 라운드 패스라는 경로네요. 이 라운드 패스를 따라서 앞으로 이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초 동안 이동하라면 너무 짧으니까 10초 정도 이동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한번 잘 작동하는지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동하고 있죠. 그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자가 잘 이동하도록 코딩이 되었습니다. 자, 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여러 가지 경로로 이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위쪽에 날아다니는 새도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동물에서 새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새들이 나오죠. 저는 여기에서 올빼미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는 드래그해서 올리기 메뉴를 이용해서 하늘 쪽으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경로도 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수해서 경로를 가져오시고요. 경로를 크게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 정확하게 이 경로 위에 올리기가 어려우시면 2번 클릭하시면 붙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붙이기 기능을 사용하면 이 새가 여러 가지 오브젝트 중에 어디에 갖다 붙이면 좋을지 붙일 수 있는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곳에 옮겨 놓으시고요. 자, 새의 이름도 한번 바꿔볼까요? 한글로 앵무새라고 해볼게요. 영어 대신에. 코드를 이용해서 코블록스를 활성화시키시고요. 그리고 경로 이름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무새 경로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면 앵무새를 앵무새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라고 코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에 다시 가셔서 동작에 가시면 동일한 모습으로 자, 앵무새가 뜨죠. 앵무새를 앵무새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무새도 가만히 서서 움직이면 안 되니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사자가 돌아다니고 10초 후에 앵무새가 또 돌아다녀야 되죠. 이러면 안 되죠.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 이럴 때는 제어에 가시면 동시에 실행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각각 집어넣으면 동시에 앵무새와 사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되었는지 플레이 버튼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앵무새와 또 숲을 거닐고 있는 사자 동시에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딩을 통해서 이것들이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면 제어에 가셔서 무한 반복이라는 메뉴까지 활용하시면 무한하게 이 두 가지 동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꼭 두 가지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추가하기를 원하시면 설정창이 보이시나요? 동시에 실행하기에 설정창을 누르시면 작업 추가라는 항목이 뜹니다. 작업 추가를 하시면 추가할 때마다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메뉴가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다양한 동물의 움직임들을 만들어 보시고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요. 가상숲을 잘 만드셨나요? 이제부터는 이 가상숲을 공유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한 가상현실을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해서 보거나 또는 핸드폰으로 직접 보고 또 핸드폰에서 HMD를 통해서 VR로 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메뉴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선택하시고 자, 공유 링크가 있죠. 공유 링크를 선택하면 이렇게 가상현실 시작하기 메뉴가 뜹니다. 자, QR코드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유 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공유 링크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HMD를 사용해서 체험하려면 핸드폰에 코스페이시스 앱을 설치하고 공유된 콘텐츠를 플레이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코스페이시스 앱을 설치하였으면 공유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페이시스 앱의 로그인 옆에 손가락 모양의 보기 메뉴가 있으시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코스페이시스 보기 메뉴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공유하거나 또는 공유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뉴가 있죠.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캔을 하거나 공유 코드를 직접 입력하면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코스페이시스 콘텐츠로 넘어가게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핸드폰에서 직접 버튼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옆에 안경 버튼이 있죠. 그 안경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새롭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HMD를 사용해서 VR로 보거나 또는 이 주변의 공간을 인식해서 AR로 그곳에 투영해서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이로 센서를 키면 핸드폰의 기울기에 따라서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페이시스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공간을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해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세요. 공룡이 있었던 그런 시대 또는 우주 공간 그리고 바닷속 또는 도시 다양한 공간을 가상현실 공간으로 만들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 참고 작품들을 놓았는데요. 이 작품은 공룡 사파리입니다. 공룡들이 사는 가상의 사파리를 만들어서 체험해 보는 겁니다. 공룡을 마치 말처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 이런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달 기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곧 아니면 언젠가 분명히 이렇게 달에 가서 우리도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세 번째는 바닷속 탐험입니다. 배가 난파되었는데 그 난파된 배 주위로 고래와 돌고래, 물고기들이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상상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상만 한다면 가상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보는 VR 메이커의 길을 탐험을 떠나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